네, 안녕하세요. 분재아씨 만무득입니다. 네, 요즘에 제가 지방 출장을 가거나 어디 분재원 관련된 곳을 가게 되면은 시민들을 많이 뵙게 되는데, 예전에는 그분들께서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많이 좀 올려주세요 하고 격려의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요즘에는 왜 안 올리냐고 굉장히 많이 꾸중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한 게, 뭔가 일을 함에 있어서 용두사미가 되면은 그 결과는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것을 스스로 잘 알기 때문에 초심을 잃지 않고 유튜브를 조금 더 착실하고 좀 더 진지하게 촬영에 임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을 늦었지만은 가을부터 열심히 제가 콘텐츠 잡고 분재 관련 지식 또는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꿀팁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크게 두 가지로 파트로 나눠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전시회 관련 소식입니다.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드는 시점이다 보니까 전시회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개최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홍보하고 알리는 것도 저희 분재인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시회 홍보를 제가 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가을에서 겨울로 계절이 접어들면서 나무들이 이상기후가 감지가 됩니다. 나무들이 갑자기 새하얘진다거나 갑자기 잎이 누렇게 변한다거나 또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이게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생리학적으로 정확하게 늘 하던 대로 과학적으로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전시회 관련 소식인데, 한목회라는 분재 전시회가 있습니다. 분재회가 있는데 순수 시민들의 모임으로서 벌써 20년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분재 시민들의 거의 뭐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분들께서 여태까지 3, 4년에 한 번씩 모여서 전시회를 했는데, 이번에 20주년 기념으로 해서 창립 20주년 제목은 그리움이라는 주제로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금토일입니다. 3일 동안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어울림미술관에서 1, 2층에서 전시회를 개최를 합니다. 저도 토요일 오후에 한 3시 정도에 방문할 예정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교육생들하고 같이 가서 한번 참관을 할 예정입니다. 가서 좋은 나무도 많이 보고 반가운 얼굴도 많이 좀 뵙고 싶어서 그날 갈 예정인데, 이 유튜브 보시고 오시는 우리 시민분들 꼭 오십시오. 3시에 오셔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유튜브 애청자입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은 용기 내서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소정의 기념품을 제가 조금 챙겨갈 예정입니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제가 일일이 압수하면서 기념품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꼭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전시에 오시면은 저 보시고 아는 체 하시고 꼭 기념품 받아가시기를 희망하겠습니다. 그날 꼭 뵙는 걸로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11월 9일부터 11월 12일까지 4일 동안 한국분재대전이죠. 한국분재대전은 일명 프로들의 경합 무대입니다. 프로만 참여할 수 있고요. 세종수목원에서 4일 동안 전시회가 개최됩니다. 저 역시 이번에 출품을 해서 또 한번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요. 열심히 준비하는 과정 유튜브로 같이 담아서 준비 또는 거기 가서 출품하고 감상하고 마무리하는 것까지, 그런 거 유튜브로 제가 지속적으로 촬영할 예정이니까요.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분재대전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하고 프로가 서로 어울려서 같이 할 수 있는 전시회고요. 11월 2일부터 11월 12일까지 거의 한 2주간에 걸쳐 가지고요. 신안 천사섬 분재공원에서 개최가 됩니다. 저 역시 양지지구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저와 저의 회원들 같이 해가지고요. 한 10여 명이서 이번에 작품을 엄선해가지고요. 같이 출품을 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도 작년하고 마찬가지로 제가 신안 천사섬 가서 촬영하고 리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재밌는 콘텐츠를 마련해서 촬영하면서 즐겁게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콘텐츠는 11월 23일부터 27일 5일 동안이죠. 5일 동안 대만의 가장 큰 전시회가 하풍전입니다. 대만 하풍전이 매년 11월에서 12월 초순에 열리는데, 이때 맞춰서 저희가 저와 저희 교육생 한 10여 명과 같이
하풍전을 관람하려고 비행기를 타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거기 가서 현장에서 유튜브 촬영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의 눈과 귀를 굉장히 즐겁게 해드릴 거니까요. 그 점 꼭 잊지 마시고 날짜 체크해 주십시오. 체크하셔가지고 시간 되시면은 이렇게 일정을 잘 짜가지고 움직이시면 좋겠고,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분재대전하고 한국 분재대전을 12일하고 12일 양일간 토요일 일요일이죠 걸쳐가지고 1박 2일 일정으로 이렇게 투어를 할 예정입니다. 11일 한 11시 오전 11시죠 오전 11시경에 세종에 도착해서 세종수목원에서 한국 분재대전 관람하고요. 오후에 신안으로 넘어가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오전에 신안 천사섬 대한민국 분재대전 관람하고 그렇게 되돌아오는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시간 되시고 허락하시는 우리 구독자분 계시면은 그때 오셔서 또 한번 얼굴 뵙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분재 이 전시회는요 분재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자랑하고 경합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 분재인의 화학과 어떻게 보면 서로의 노력에 대해서 치하해주는 멋진 축제의 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좋은 나무들 정성스럽게 올린 나무들 즐겁게 봐주신다면 우리나라 분재계가 좀 더 풍요로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 역시 굉장히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꼭 깊은 관심과 격려 또는 직접 방문하셔서 이렇게 두 눈으로 확인하시고 같이 즐기신다면은 제가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은 현장에서 꼭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분재를 이제 처음 사셔가지고 키우신 분들이 이것을 시청한다고 제가 가정을 하고 굉장히 쉽게 비유를 드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지금 제 앞에 이제 짜보들이 많은데 제가 오늘 그래도 초보 취미인분들이 처음에 구입하시면 이제 짜보를 많이 구입하시기 때문에 제가 짜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짜보가 1000개 수천 종의 나무를 어떻게 보면 하나의 대표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 수종에 상관없이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신다면은 좀 더 폭넓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이 애가 봄부터 여름을 지나면서 가을까지 엄청나게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물 걱정 없어, 햇볕 걱정 없어, 엽록소도 풍부하게 많아, 밑에서 영양분도 풍부하니까 열심히 일하라고 진짜 봄부터 열심히 일해서 어느 순간에 짜 보이긴 하지만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성장도 많이 하고 밥도 많이 차고 굉장히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이곳 양주가요 이번 주 토요일 날 1도로 지금 측정이 돼 있습니다. 아침 온도가요. 근데 이게 상간 미치다 보니까 여기는 영하로 떨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곳은 지금 새벽 기온이 3도 4도까지도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무는 지금 겨울이 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뭘로 아냐면은 하늘에서 새벽마다 이슬이 내리는데 어느 순간 그 이슬이 서리로 바뀌어요. 서리가 굉장히 차갑죠. 이슬이 서리로 바뀐다는 건 뭐냐면 나무에게 신호를 주는 거예요. 곧 있으면 겨울이 온다. 준비해라. 너 준비 못하면 죽음밖에 없다라는 거를 나무에게 각인을 시켜주죠. 그러면 이 짜보가 이슬을 받고 이렇게 잘 크다가 갑자기 서리를 한 대 빵 맞아버리면 깜짝 놀라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하죠. 야, 겨울을 준비하자 라고 결심을 했을 때는 이미 너무 많이 성장을 해버린 뒤에예요. 그래서 나무가 생각하죠. 자, 우리가 봄부터 여름까지는 잔치를 벌여서 이렇게 잘 성장했지만은 겨울에 들어가기에는 너무 많은 식구가 생겼다. 여기에서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하고 겨울을 맞이해야 된다. 특히 우리 같은 짜보는 겨울에도 잎을 다 떨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잎들이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이 개체를 다 갖고 갔다가는 겨울을 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해고 정리를 이뤄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짜보들이 어떻게 해고 정리를 하냐면은 가까이서 보시면은 이렇게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누렇게 떠요. 안에가 누렇게 떠서 이 누렇게 뜬 애들은 다 죽은 애들이 이제 죽을 애들입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자, 지금 포지션상 겉에서 봤을 때는 누렇게 뜬 애가 없는데 우리가 들춰보니까 안에 누렇게 뜬 애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얘네들이 왜 이 현상을 보이냐면은 어쨌든 이 안에서 햇빛 못 보는 애들 우선적으로 다 죽이고 있습니다. 왜 죽이냐면은 어차피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그 잎을 선별을 한다면 강하고 건강한 애를 갖고 가야 내년에도 우리가 후일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햇볕을 잘 못 보거나 올해 일을 제대로 못했거나 하는 애들을 우선적으로 선별해서
무차별적으로 지금 없애버리고 있습니다. 죽이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몸집 줄이기를 하면서 이 몸집이 줄어든과 동시에 이 안에 있는 물관을 수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물관이 줄어들어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물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겨울에 영하로 떨어져서 어느 한이 있더라도 그 물이 물관에 있는 물이 얼음으로 돼서 팽창이 됐을 때 물관이 터지게 되면 이 나무는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물관을 최소한으로 가늘게 만들려면은 이렇게 개체를 죽여가면서까지 자기 스스로 몸집을 줄이는 작업을 한다는 거죠. 만약에 이 나무가 봄, 여름, 가을에 건강하지 않았었다면 이렇게 개체를 늘리지를 않습니다. 그런 나무들은 그렇게 많이 이렇게 전잎을 주거나 떨궈서 없애버리지 않지만은 이렇게 잘 먹고 잘 큰 건강한 애들은 겨울 걱정은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애들을 자기 스스로 많이 죽일 수밖에 없다. 대신에 우리 일명 잡목이라고 부르는 겨울에 잎이 떨어진 나무 같은 경우는 잎을 다 떨굼으로써 자기들이 몸집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겨울을 나지만은 이런 송백류의 나무들은 자기 스스로 전잎을 떨궈서 죽인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자꾸 자기들이 이렇게 잎을 죽여버리니까 분재 만들기가 용이하지가 않아요. 왜? 이 시기까지 이대로 놔둬버리니까 자기 스스로 20, 30%를 죽인다는 거죠. 물론 20, 30%만 죽이고 나서 내년 봄에 또 채워집니다. 하지만은 이 나무가 가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약한 가지를 우선적으로 선별을 해서 죽이다 보니까 우리가 분재를 만든 데 있어서 중요한 가지도 죽여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은 올바른 가지는 살아야 되고 올바르지 않는 가지는 없어져야 되는데 나무한테 온전히 다 맡겨서 그 시기를 놓치게 됨으로써 나무가 망가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지금 전입이 될 만한 나무들을 그러니까 약 9월 초순에서 9월 초에서 9월 한 15일 사이에 그때 이 안에 약하게 보이거나 쓸모없는 가지들을 우리가 20, 30% 덜어내 버리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생각했죠. 겨울이 돼도 줄여야 되는데 이미 주인이 줄여버렸어요. 그러다 보면은 자기들이 무사하게 겨울을 날 수 있다고 판단해 버리면 안에 이렇게 자기들이 일부러 막 죽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그 죽이는 전입이 생기는 게 굉장히 극소수로 변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먼저 선택해서 필요 없는 애들을 끄집어내서 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좋은 가지는 살아남고 안 좋은 가지는 제거되고 내년 봄 되면 또 증가가 되고 봄에 또 그 작업을 한번 해주고 뭐 가을에 한번 해주고 1년에 두세 번 작업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좋은 나무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의 나무들인데 이거는 이제 미리 정리를 한 나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가지가 섬세함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런 작업들을 계속 작업하면서 이거를 끄집어내고 좋은 가지를 남기고 계속 뽑아주면 분기가 되면서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완성도 높은 나무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지금 확인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작업을 하길래 어떻게 빼는 거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가 샘플 가지로 해가지고 이런 짜보의 경우는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보여드릴 거고, 향나무든 무슨 나무든 송백류에는 거의 다 해당되는 이렇게 비슷한 나무들에는 다 해당이 됩니다. 그거 이해하시고 그 샘플 작업 보시고 따라 하시고 작업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시기에 작업해도 늦지 않았어요. 아직은요. 앞으로 여기는 굉장히 춥기 때문에 이미 많은 노란 잎들이 떠버렸지만은 서울이나 지방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뜨기 일보 직전일 겁니다. 미리 빼주시면은 그런 애들이 죽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샘플 작업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가지는 진사내를 잘랐습니다. 짜보라라고 불리는 아이인데 엽성이 약간 좀 굵은 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사내라고 부르는데, 보시다시피 여기 보시면은 노랗게 잎들이 주변에서 다 죽이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이 포지션에서 자라면서 햇볕을 보지 못하는 아이들을 죽여서 개체가 살아남는 방식을 선택한 겁니다. 그렇다면 뭐 하려고 이런 애들을 만들었냐고 하는데, 가지에서 나오면서 시작할 때 선단 부분들은 얘네들을 빌드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희생될 수밖에 없는 애들이에요. 즉, 이 노란 잎들이 없었다면 애초에 얘네들이 존재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얘네들을 키우기 위한 하나의 포석으로서 얘네들을 키우고, 나중에 정말 필요가 없을 때는 얘네들을 죽이는데,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얘네들의 영양분을 강한 애들이 다 빨아 당겨 버립니다.
그 허투루 버리진 않습니다. 나무들이요. 예, 이런 애들의 영양분까지 이쪽으로 축적을 시켜서 계속 성장시키면서 마지막까지 가을 늦게까지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필요 없는 부분을 죽이면서 남은 에너지는 환원시키는 그런 굉장히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면 무서운 거죠. 어느 거 하나 자기 개체를 버리더라도 그냥 세이 굿바이가 아니라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용을 하면서 버림수로 둔다. 일명 사석작전입니다. 이렇게 해서 죽이고 자기들이 크는 방법을 선택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필요 없는 부분만 죽여주면 상관없는데 중요한 가지들도 죽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거나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가지 통째를 죽이거나 그런 변수도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굉장히 건강한 부분에서 올바르게 죽인 애이기 때문에 이 정도지, 다른 나무 같은 거 보면은 굉장히 아까운 가지들도 많이 죽는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죽은 가지만 먼저 한번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얘네들이 과연 어떻게 나무 수술을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노랗게 된 부분들을 정리를 해주죠. 뭐 눈에 보이기 쉽습니다. 이미 죽어있기 때문에 죽은 부분만 이렇게 작업하는 거는 굉장히 쉽고 즐거운 일입니다. 만약에 전체적으로 다 살았다면은 이렇게 작업하기 매우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 초보 분재인들한테는요. 하지만은 이게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한다면은 마찬가지로 이게 다 살아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만큼은 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빠르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란 부분들 뒷면도 공략을 해서 정리를 하고요. 자, 이 정도까지 정리하니까 노란 잎들은 다 빠진 것 같아요. 부산물도 보겠습니다. 물론 일부는 조금 떨어진 부분도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 정도의 부산물이 나왔어요. 솔직히 여기에서 이 정도면요 한 10%, 15%, 많게 되면 뭐 20%까지도 보는데, 그래서 나무 수수로 죽이는 게 약 한 20% 정도 된다라고 보시는 게 정석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부분들은 내가 원해서 죽인 게 아니라 나무 수수로 없앤 거예요. 가서 보면은 자, 좋은 거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보시기 편하게 자 이렇게 놔뒀어요. 자, 첫 번째 가지가 여기서 선단에서 올라왔고요. 여기서 옆에 떨어져서 하나 빠져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키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덩그러니 있기 때문에 이게 없어버리면 여기서 여기까지 너무 길게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 키우는 거 좋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하나, 둘, 세 개로 나갔다는 거죠. 결국 지금 이 굵기보다 여기 굵기가 굵어져 버렸어요. 가지 세 개가 동시에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하나 제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거를 제거할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메인을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요. 이거 메인을 제거할 수는 없고 이 둘 중에 하나를 제거해 주셔야 하는데, 어느 게 제거됐을 때 더 편한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빼주고요. 여기서 가까이 있는 여기 보시면은 하나에서 줄기에서 두 개로 흘러나왔는데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즉 이 구간 안에서 다른 게 존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Y자 모양으로 형성이 됐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 부분이 굵어지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많이 편해졌죠, 아까보다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오는데 여기에 또 가지가 하나 있어요. 가지가 있는데 이미 이쪽에 하나 있는데 이 사이에 끼어 있는 거는 애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차라리 이 부분에 안쪽에 있는 애는 키우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를 빼줍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됐죠? 마찬가지로 이제 이 가지를 보겠습니다. 이 가지도 이렇게 오면서 Y자로 갈라졌어요. 잘 갈라졌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런 데들이 끼어 있는 애들이에요. 이 부분에 나와 Y자로 갈라져 있는 부분에 있는 애들은 빼줍니다. 마찬가지로 이쪽도 빼줘요. 왜냐하면 이게 걸리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고 지금 여기도 이것까지도 여기 옆에 접촉이 되기 때문에 좀 여유롭게 빼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런 데들이 끼어 있는 애들이에요. 이 부분에 나와 Y자로 갈라져 있는 부분에 있는 애들은 빼줍니다. 마찬가지로 이쪽도 빼줘요. 왜냐하면 이게 걸리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고 지금 여기도 이것까지도 여기 옆에 접촉이 되기 때문에 좀 여유롭게 빼줍니다.
딴딴 띵딴 띵딴 이런 식으로 가요. 지그재그 지그재그로요. 그러면은 여기서 동시에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한쪽 거 빼주세요. 지그재그가 되게끔요. 지그재그가 되게끔. 그러면서 중간에 하나씩 뽑아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상상해 보세요. 이게 다 가지가 된다면 이게 얼마나 복잡한 나무가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미리 가지가 될 거를 어느 정도 선별을 해서 놔두면은 가지가 되게 섬세하게 뭉쳐지지 않고 좋게 받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부분은 어린 부분이니까 여기 부분까지는 작업을 안 하더라도 이 줄기에 있는 부분들은 작업을 해주시는 게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쪽도 보시면은 지그재그인데 이 재그 위에 큰 게 있어요. 큰 거를 자를 수는 없으니까 작은 거 하나 잘라서 여유 있게 가시고요. 여기서 두 개로 갈라졌긴 했지만 이 사이에 낀 거기 때문에 포지션상 별로 안 좋으니까 빼줍니다. 그리고 걸리적거릴 만한 거는 살짝 제거를 해줘서 몸집 줄이기. 마찬가지로 여기서 딴딴딴으로 가니까 여기서 하나 빼주기. 그리고 옆에도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조금씩 터주기. 이런 식으로 작업해 주시면은 보기 쉽게 정리가 됩니다. 즉 아까 그 풍성한 경우에 우리가 이 정도까지 작업을 해버리면요 나무 스스로 죽일 게 없어요. 인구가 넘쳐 흘렀을 때는 우리가 출산 억제 정책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가정 한 자녀 낳게 하면서 억제를 하잖아요.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둘 나면 좋고 셋 나면 더 좋고 넷 나면 대단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인구가 부족하면 무조건 장려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인구를 줄여버리면요 나무는 겨울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인구가 줄어든 걸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다 살려냅니다. 건강한 나무에 하는 겁니다. 약한 나무는 이 작업 해주시면 안 돼요. 약한 나무를 이렇게 작업해버리면 힘이 다운이 돼버리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사활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한 나무는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본으로 두시고 강해졌을 때 강한 부분을 빼주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지 내 나무가 약해 보이는데 만무더기가 이렇게 작업하니까 나도 해야지 하고 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제가 항상 작업할 때 하는 이야기가 언제든지 건강한 나무에 한해서 나무에 손을 댄다. 건강하지 않은 나무의 제1원칙은 건강해질 때까지 기다린답니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좋은 용토에서 물 잘 주고 그리고 거름도 어느 정도 줘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데 끼어있는 것들 굉장히 불합리하죠. 여기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 가지를 써먹겠다고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은 다 날아가야 됩니다. 여기도 보시면 되게 복잡하죠. 한 곳에서 여러 개 나온 거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도 지그재그로 사이 하나씩 빼주는 거예요. 135로 간다고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 모든 걸 가지로 만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 놔둬버리면 결국 나무들이 다 자기들 스스로 계속 죽여요. 어느 정도로 많이 죽이냐면은 뿌리가 적을수록 많은 양의 잎을 죽입니다. 뿌리가 강하고 배양분에 들어있으면서 이렇게 튼튼하면은 잘 죽이지 않아요. 하지만은 나무가 겨울잠을 자면서 자기의 어떻게 보면은 뿌리까지도 상황을 감안하면서 이것들을 동면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뿌리에 부담감을 줘서는 안 됩니다. 잎이 많이 달려 있으면은 뿌리가 부담스러워서 잠을 들 수가 없어요. 자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설계가 돼야 여기에서 내년 봄 되면 아까 그 이상으로 또 꽉 차버려요. 한 5월 정도 되면요. 그때 돼서 안 좋은 거 또 뽑고 그때 돼서 또 뽑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뽑을 거 없습니다. 끝선에서만 타타닥 하면서 거의 자라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애들 안쪽에 있는 애들은 아무리 우리가 살리려고 노력해도 살리기 어렵습니다. 최후에는 도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은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설계를 해서 해야 좋은 장가지를 받아낼 수 있다는 거. 자, 이렇게 기본 베이스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또 다른 가지 하나만 더 샘플로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굉장히 보기에도 이뻐 보이죠? 이렇게 작업하고 나니까요. 예.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나무가 스스로 더 이상 줄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 어느 정도 많이 이렇게 떨구지 않고 한 20%에서 25% 정도 빼주시면은 5월 중에 반드시 다시 100%로 원상복귀 됩니다. 예, 나무는 회귀 본능이 있기 때문에 막 3, 40%까지 떨어지면은 회귀 본능이 안 돼요. 하지만은 한 70%에서 80% 선을 맞춰서 이렇게 예, 빼내주면은 반드시 다시 금방 복원이 됩니다. 예,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은 예, 나무한테 굉장히 유익할 것 같고 나무가 겨울잠에 들어가는데도 예,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큰 예, 짜보를 지금 다듬고 있는데요. 이거 언제 다 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1년에 한두 번이에요. 예. 1년에 한 번도 작업 못 하면서 이런 나무 키우시면 안 되겠죠. 예,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보였던 샘플 방식으로 똑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이 아랫부분으로는 작업이 됐고 윗부분으로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예. 작업하면서 이제 나온 예, 좀 큰 잎들은 예, 삽목을 해서 다시 또 좋은 아이로 키우고 예, 일석이조 예, 꼭 먹고 알 먹고 예, 마당 쓸고 동전 짓고 예,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되면은 이런 작업들이 예, 작업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이제 손맛으로 느껴지죠. 예. 이렇게 해서 나무들이 예, 겨울에 예, 온전하게 자기 스스로 몸집을 편안하게 저희가 줄여둠으로써 예, 쉽게 예, 동면에 둘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예, 배려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이 시기에 되게 중요한 게 거름인데 거름 빨리 내리셔야 됩니다. 이제는요. 예, 올해 추위가 빨리 오기 때문에 예, 거름을 빨리 내려주셔야지. 거름을 계속 주겠다는 건 뭐냐면은 지금 여기다 엽록수를 계속 공급해 주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돼요. 그 말은 뭐냐면 너 물광 수축시키지 말고 계속 일해. 너는 더 커야 돼라고 곧 있으면 영하로 떨어지는데 나무한테 강요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나무가 물광을 못 줄이고 계속 예, 광합성을 하게 되면은 예, 영하로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된다? 예, 바로 빵 하고 터지면서 죽어버립니다. 바로. 예, 또는 큰 손상을 입게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예, 거름을 이 시기에 되면은 예, 10월 되면 빨리 내리셔야 돼요. 더 이상 욕심 부리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나무가 온전하게 예, 겨울잠 잘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하나의 비결인 거고 거름을 내리고 예, 또 물을 많이 주시는 분이 있어요. 여름하고 똑같이 예, 물도 줄여 주셔야 됩니다. 예, 지금 거름도 못 먹고 엽록소도 거의 떨어져 가서 일도 못 하는데 물도 많이 못 끄집어 올리는데 물을 많이 주게 되면은 뿌리가 호흡곤란을 겪게 되겠죠. 그러면서 더 많은 젖잎을 떨게 만들어 버리는 원인이 됩니다.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 시기에 맞춰서 물도 서서히 계속 줄여 주셔야 돼요. 예, 잘 마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관찰을 해보시면은 속까지 잘 마르지 않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냥 아무 그 의미 없이 주는 물보다 나무가 정말 얼마만큼 잘 소화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주는 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실 수 있고, 설이 마치지 않고 하우스 안에 넣거나 밀봉을 해버리면은 겨울잠 들어가는 게 늦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베란다에 있는 나무들이 겨울잠 자기 굉장히 어려워요. 심지어는 겨울잠 없이 아파트 베란다에서 영하로 안 떨어지니까 잠 안 자고 그냥 겨울을 나는 나무들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나무들은 봄에 쇠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 날 샌 거랑 똑같아요. 사람 날 새고 그 다음날 일하라고 시키면 제대로 일합니까? 못하죠. 마찬가지로 나무도 겨울잠을 제대로 못 자면은 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는 푹 자게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운 날씨를 경험하게 하고 나무 스스로 겨울이 왔다는 걸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이 뭐예요? 깨게 만들면 안 되겠죠. 도중에 계속 잠 들었는데 영상 20도로 막 20일, 25일 이상 노출을 시켜버리면은 나무가 또 봄이 온 줄 알고 겨울에 깨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겨울에 온도 떨어지는 거 별로 상관없습니다. 너무 떳떳하게 관리하는 거 나무한테 안 좋으니까 그 감안하셔가지고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촬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 혀가 붙지 않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됐고요. 이렇게 이 촬영하면 참 재밌고 뿌듯한데 왜 이런 걸 안 했을까라는 또 후회스러움도 동시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뭐 중요한 내용이든 중요하지 않는 내용이든 또는 올바른 내용이든 올바르지 않는 내용이든
같이 공유하면서 풀어가는 문제는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이 늘 제가 강조하는 말이지만 제 말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필요하신 것만큼 느끼시는 것만큼 이렇게 캐치하셔가지고 여러분의 문제침위에 적용을 하신다면은, 또는 만무드 이거 잘못했었네 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저는 굉장히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분은 그만큼 더 고민하고 노력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분들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셔가지고 저한테 메시지나 뭐 전화 주신다면은 저도 같이 또 고민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분재 혼자 하는 거 아니고요. 세상에 뭐 천재도 없어요. 같이 힘을 맞대면서 서로 공유했을 때 비로소 그 가치가 빛난다는 거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이 즐거운 분재 생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시회에서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오시라고요? 만무드기 유튜브 팬입니다 라고 하시면 제가 뭐 드린다고 했죠? 사은품 드리겠습니다. 크지 않지만은 꼭 뵙기를 희망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